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과 러시아 국영전력회사가 전력계통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과 러시아 국영전력회사 로세티가 지난 금요일 동북아 슈퍼그리드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전력망 연계에 앞서 러시아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는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한국전력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가해 추진됐습니다. 한러 양국이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동연구에서 경제성 등이 입증된다면 동북아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수력과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원자력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앞서 지난해 말 중국 최대 전력회사인 중국 국가전망과도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MOA를 체결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몽골과 러시아 사이의 슈퍼그리드를 추진하고 이후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동북아의 경제와 환경, 평화 등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아차 광주 공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미국 무역 확장법이 발효돼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기아차 광주 공장이 지난해 생산한 자동차 49만여 대 가운데 40%를 미국으로 수출했다며 관세가 부과되면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혁신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추진을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게 제안했습니다. 김일태 광주혁신위원회 일자리 경제분과위원장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빅그린 산단과 도시첨단 산단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먼저 추진하고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주역과 군공항은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광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연구 영역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에 들어설 예정인 전남 첫 공립예술고등학교 건립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부지와 시설비 등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드디어 다음 달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제17대 전남도 교육감의 정책 공약이었던 광양 창의예술고 설립 사업. 전남 지역에 2개뿐인 예술고가 모두 전남 서부권에 있어 동부권 학생들의 상대적인 소외와 인재 유출 현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추진됐습니다. 전남 최초의 공립예술고로 지어질 거라는 구상이 발표되자 저렴한 학비를 기대하는 예술전공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당시 관내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85.7%로 반대나 모르겠다는 의견보다 훨씬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면서 수차례 착공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절차상의 이유로 내년 개교가 또 한 차례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 착공을 확정했고 2020년 3월 2일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교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자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감도 함께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시간 더 연습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시간도 상당하고요. 예술고등학교가 지역에 있게 되면 부모님들의 지원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남은 과제는 공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저렴한 학비를 책정하고 실력 있는 강사진을 갖추는 일.
광양 창의예술고가 지역 인재는 물론 다른 지역 인재까지 찾아오는 내실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보이는 시신이 실종 8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쯤 강진군 도안면 지성리 야산에서 실종된 여고생 A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강진의료원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미성년자인 A양은 지문이 등록되지 않아 부모가 얼굴 등을 확인한 뒤 DNA 검사 등을 거쳐 최종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실종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에서 멀지 않고 숨진 51살 김모 씨가 실종 당일 목격된 곳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석봉 인근 등산로에서 65살 유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유 씨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유 씨가 혼자 산행을 하다 심근경색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단서가 될 계엄군 고백과 피해자 증언을 모으는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오는 26일 5.18 고백과 증언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80년 5월 당시 집단 발포 명령 체계와 시민 학살 경위, 성범죄 피해자 증언 등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념재단은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접수된 고백과 증언은 오는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감사 결과를 곧 공개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1년 동안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실태와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감사 결과를 오는 7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9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고 현재 의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산강 강바닥을 준설하고 승천보 등 2개의 보를 세우는데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폭염특보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광양의 낮 기온이 36.4도까지 오르고 벌교 35.6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면서 광주와 전남 9개 지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체감더위는 경고나 위험 단계를 보이고 있고 자외선 지수도 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이번 주 화요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판사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에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 3명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